반갑습니다. 강승주의 급등 타이밍입니다. 우리 급등 타이밍은 대한민국 개인 투자자분들께서 증시 현 시점에서 반드시 아셔야 되는 정보들과 그 수혜주 종목들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또 급등 타이밍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영상 시청하시기 전에 영상 하단에 따봉 버튼, 좋아요 버튼 있습니다. 돈 드는 거 아니니까 꾹꾹 꼭 좀 눌러 주시고요. 구독 버튼도 눌러 주시면은 감사드리겠습니다.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이 급등 타이밍을 좋아해 주시고 시청을 해 주시면서 이제 여러분들 매매에 이제 반영도 하고 잘들 하고 계시고 있는 것 같아요. 구독자분들 2만 분 돌파를 하는 게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가뜩이나 지금 이 힘든 시장인데 이 시장 속에서 투자자 여러분들이 반드시 수익을 보셔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정말 열심히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어제도 뭐 한 1시 넘어서 잔 것 같아요.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에게 뭐라도 더 드리기 위해서 계속적으로 지금 이제 자료들 만들고 있고 또 무료로 공개를 해 드리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구독자 2만 분 돌파 이벤트도 지금 이제 준비를 하고 있으니까요. 많은 이제 기대하셔도 좋을 것 같다 말씀드립니다. 지금 구독자 15,000 돌파 이벤트로서 증시 현 시점에서 가장 트렌디한 섹터 2차 전지 로봇 관련주들과 여러분들이 지금 매매 포인트 그리고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2차 전지 로봇 관련된 내용들 좀 총정리를 해 놨습니다. 지금 투자자 여러분들께서 꼭 읽어 보셔야 되는 내용입니다. 여기서 이제 찍어 드렸었던 코닉 오토메이션 같은 경우도 상한가 가고 플러스 알파 수익까지 나 가지고 50% 이상 급등을 했죠. 현재 지금 가장 뜨거운 섹터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여기 지금 이제 자료집에 나와 있는 종목들 중에 또 이제 50%갈 종목이 나올 수가 있겠다. 확인을 해 보시면은 좋을 것 같아요. 지금 100% 무료로 공개를 해 드리고 있으니까요. 지금 이제 받고 싶으시다, 확인을 해 보고 싶으시다라고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영상 처음부터 끝까지 잘 시청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도 바로 진행을 해볼 수 있도록 할게요. 삼성 로봇 진짜 대장주. 지금 최근 들어 가지고 로봇 대장주 종목들 공략을 들여 가지고 지금 이제 급등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어요. SPG 같은 경우도 이제 급등 타이밍 구독자분들 공략 드리고 나서 한 60-70% 급등이 나왔죠. 지금 이제 삼성 제조업 이쪽에서 있어 가지고 이제 공작 기계 관련된 내용으로 3D 카메라 센싱 기술력을 지금 이제 확보를 하고 있는 미래 컴퍼니 같은 경우도 한 40-50% 정도 올라갔고요. 지금 이제 2차 전지 로봇 관련주로서 찍어 드렸었던 하나기술 같은 경우도 상한가 가고 50% 넘게 지금 급등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로봇 같은 경우는 아직도 턴어라운드가 안 된 기업들이 대부분이에요. 지금 2차 전지 에코프로비엠이라든가 LNF 이런 기업들 생각을 해 보신다라고 하면은 뭐 물론 LG에너지솔루션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 흑자 전환 턴어라운드가 된 지가 지금 1 년, 2년 정도밖에 안 됐거든요. 그럼 종목 급등 시기를 놓고 본다라고 하면은 턴어라운드 직전 되기 한 1 년, 2년 전에 가장 강력한 상승 탄력 10 배, 20배 올라가는 그런 이제 움직임들이 나와 줍니다. 지금 삼성 로봇 같은 경우는 2차 전지 다음으로 10배거 1000% 넘게 움직일 수가 있는 차기 주도 업종 중에 가장 가능성이 높은 한쪽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내용들 집중을 해 주셔서 들어보시면은 좋을 것 같고 지금 뭐 공상과학 영화에서 나오는 그런 로봇 같은 느낌이 아니라 실제 지금부터는 실적을 동반을 하게 되면서 강력한 지금 이제 상승세가 나와준다라고 하는 겁니다. 빠질 때마다 담으세요. 이 주식 확실히 큰돈 됩니다. 영상 바로 시작을 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달 말에 지금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테슬라의 로봇 옵티머스 공개가 지금 임박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일부 전문가들 같은 경우는 회의적인 시선이에요. 지금 현재 자동차를 만드는 회사가 다른 이제 로봇 개발만 목을 매달고 있었던 기업들 같은 경우도 만들지 못하는 수준의 전 세계를 놀랄 수 있을 정도의 휴머노이드 인간형 로봇을 개발을 할 수가 있겠느냐 회의적인 시선을 나오고 있는데 지금 뭐 테슬라 일론 머스크 같은 경우 굉장히 자신 있어요. 테슬라가 지난 한 4 년에서 5년 정도 발표를 했었던 목표들을 살펴본다라고 하면은 그 시행이 되는 시기가 배터리 공급망이다라고 하던가 뭐 코로나 팬데믹 때문에 일정 부분 반년에서 1년 정도 미뤄진 부분은 있는데 지금까지 목표를 했었던 말도 안 되는 목표치들을
전부 다 달성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겠죠. 그래서 지금 전 세계의 이목이 증권가의 이목이 9월 말에 테슬라의 AI 데이, 인공지능 데이에 지금 집중이 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 다이슨 대표적인 가전업체죠. 무선 청소기로 대박이 났었던 전 세계 점유율 90%를 차지를 했었던 다이슨. 지금은 이제 삼성전자랑 LG 쪽이 엄청나게 또 이제 잘 만들어 가지고 점유율이 많이 내려갔는데 아무튼 지금 다이슨 같은 경우는 가전 쪽에서 혁신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게 된다라고 하면은 다이슨의 가정용 로봇 지금 현재 첨단 기술이 일부 공개가 됐어요. 로봇 관련된 가정 로봇 이 첨단 기술이 일부 공개가 됐다라고 하는데 중요한 내용이 이겁니다. 매니퓰레이터다라고 하는 거예요. 매니퓰레이터가 손이다라는 뜻입니다. 손. 로봇이 손으로써 어떤 물건을 집을 수 있는 기술력. 그거를 이제 매니퓰레이터라고 하는데 다이슨이 지금 이제 첨단 기술을 일부 공개를 한다라고 했을 때 이 매니퓰레이터가 적용이 됐다.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구글 인공지능에 있어서 상업화에 선두입니다. 로봇 같은 경우도 만들고 있고요. 지금 이제 구글 본사 쪽에서 로봇 실험을 하고 있습니다. 삼성 로봇 경쟁사 대비를 해가지고 매니퓰레이터 출시가 엄청나게 빠릅니다. 지금 시제품을 이미 3년 전에 삼성 로봇 같은 경우는 CES 쪽에서 출시를 했어요. 다른 업체들 경쟁업체 다이슨 같은 경우는 이 매니퓰레이터를 가정용 로봇에다가 도입할 수 있을 정도로 가격을 낮추고 그러는 게 이제서야 시제품도 아니고요. 연구소에서 어느 정도 그냥 실험만 하는 거로 공개를 했다라고 하면은 삼성 같은 경우는 로봇이 지금 이 매니퓰레이터에 이미 시제품 공개가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굉장히 기대가 많이 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테슬라 봇 기대 반 우려 반이다. 지금 현재 테슬라 같은 경우는 9월에 인간형 로봇을 공개를 한다라고 했습니다. 단기적으로 이 인간형 로봇이 몇천만 원 정도가 되는데 수천 대를 로봇을 만들어 가지고 이 테슬라 봇을 테슬라의 전기차 지금 이제 만드는 기가팩토리에다가 로봇을 집어넣겠다라는 거예요. 일전에 이제 영상에서 다뤄드렸었던 것처럼 이 로봇이 인간이 지금 반드시 진행을 해줘야 되는 일부 용접들 아니면 이제 나사나 볼트, 너트 이런 것들 조이는 것들 일명 이제 어셈블리 공정이라고 해가지고 조립 공정이죠. 완성차를 만드는 데 있어서 가장 생산이 지금 이제 시간을 빠르게 뽑지 못하는 게 사람 손이 필수적으로 들어가야 되는 이런 미세 정밀 공정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지금 이제 이 조립 공정 때문에 어셈블리 공정 때문에 병목 현상이 나오고 있는데 이거를 지금 로봇 도입을 수천 대를 해버려 가지고 이 병목 현상을 뚫어버리겠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진행이 되고 있는 기가팩토리도 다른 무슨 완성차 업체들 대비를 한다라고 했을 때 굉장히 생산 속도가 빠르게 진행이 되고 있는데 이거를 이제 훨씬 더 해버리겠다라는 내용이고 결국에 이 테슬라 로봇이 기가팩토리에 돌아가게 된다라고 하면은 이 공장이 인권을 생각할 필요도 없습니다. 로봇은 인권이 없으니까 그냥 24시간 풀가동을 해버린다. 이게 지금 투입 계획으로서 놓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테슬라 같은 경우도 휴머노이드 로봇을 개발을 하기 위해서 당장 어제 대규모 이제 채용 공고를 냈어요. 굉장히 이제 주도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다라는 얘기겠고 향후 전 세계적으로 수백만 대를 확대를 해가지고 테슬라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목표 전기차 생산량이 2천만 대입니다. 2천만 대. 2천만 대를 놓고 본다라고 하면은 현재 완성차 업계 1위, 2위인 토요타와 폭스바겐의 생산량을 다 합친 것보다 더 많이 만들겠다는 거예요. 그럼 엄청난 공장들을 만들겠다라고 하는 거겠고 지구 전역에 테슬라 기가팩토리를 짓겠다라고 하는 거겠고 이거를 지금 수백만 대를 휴머노이드를 넣어가지고 그 공장을 24시간 풀가동을 하겠다라는 계획이겠죠. 지금 다이슨이 삼성전자에 있어가지고 굉장히 이제 주요한 가전에 있어서 경쟁 상대라고 보시면은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영국 다이슨입니다. 역대 최대 규모로 엔지니어를 채용을 했는데 올해 신규 채용 인력이 2,000명입니다. 2,000명. 엄청나게 뽑았네요. 그 중에 절반이 엔지니어, 과학자, 개발자다. 그러면서 지금 이 로보틱스 로봇 분야를 강화하겠다라는 목표를 분명하게 밝혔고요. 이 로보틱스 분야에 올해만 1조
1조 가까이 지금 이제 투자를 할 것이다라고 지금 예측이 되고 있어요. 지금 5월에 로봇 시제품이 일부가 공개가 됐어요. 아까 말씀을 드렸었던 것처럼 매니퓰레이터 기술력이 지금 이쪽으로 도입이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뭔 말이냐? 삼성전자의 주요한 경쟁 상대로 볼 수 있는 가전업체, 글로벌 가전업체 다이슨이 결국에 가정용 로봇을 만들겠다라고 하는 거겠고, 그 가정용 로봇에는 말씀드렸었던 것처럼 어떤 것을 집을 수가 있는 이 매니퓰레이터 기술이 도입이 된다라고 하는 거겠고요. 10년 내로 로보틱스 기술이 전 세계 가정에 적용을 시키겠다라는 것을 발표를 했습니다. 로봇이 바로 이제 설거지, 빨래, 청소 등을 집안일을 하는 시대. 특히나 중요한 게 이 설거지 같아요, 설거지. 지금 빨래 같은 경우는 건조기가 이제 굉장히 잘 나와가지고 빨래 널고 다시 걷고 그런 이제 노동을 가정 집안일에 있어서 이거를 좀 이제 해방을 시켜줬다 아니겠습니까? 청소 같은 경우도 지금 로봇 청소기가 이제 굉장히 잘 나와요. 로봇 청소기에 지금 이제 물걸레 키트까지 나와가지고 싹 청소기로 먼지만 빨아드는 게 아니라 싹 이제 이걸 걸레질까지 대신해주는 로봇 청소기가 걸레질까지 대신해주고요. 그러면은 지금 이제 가정일에 있어가지고 이 설거지 이거를 지금 결국에 식기세척기가 있기는 한데 식기세척기 가기 전에 일단 이거를 싱크대에 있다라고 하면 이거를 로봇이 대신 좀 이제 초벌로서 예벌로서 이거를 조금 해준다라고 하던가 아니면 이 설거지를 인공지능으로서 딱 이제 매니퓰레이터로 잡아서 식기세척기로 이제 그대로 넣는 다음에 이제 놓고 본다라고 하면은 모든 이제 가전들을 전부 다 이 로봇이 통제를 하는 로봇이 이제 집사가 되는 거다. 그러면서 이제 인간이 가정 집안일에 있어서 해방이 되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이게 미래 가정의 모습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정말 머나먼 미래가 아닙니다. 엄청나게 로봇 기술력이 빨라지고 있고 향후 3년, 4년 정도 안에 이 매니퓰레이터 로봇이 가정에 도입이 될 것이다라고 여러분들도 예측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까 말씀을 드렸었던 이 다이슨의 매니퓰레이터 로봇 보이시는 것처럼 접시를 지금 짚고 있습니다. 접시가 굉장히 다양한 그 형태들이 있겠죠. 이거를 로봇이 인공지능으로 카메라로 딱 보고 어디를 잡아야 무게중심이 맞는지 몇 초도 안 돼가지고 딱 이제 확인을 하고 가장 이제 최적의 무게중심 자리를 딱 잡고요. 안 깨지게 또 잘 잡아야 되겠죠. 그렇고 논다 보면은 이거를 이제 들고 식기세척기로 또 넣고 이거를 이제 또 반복을 해준다라는 거예요. 다이슨이 가정용 로봇에 적용을 한 첨단 기술 일부를 공개를 했습니다.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이 보이실 수가 있는 게 여기 이 매니퓰레이터가 부착이 된 로봇의 팔 부분을 본다라고 하면은 이게 뭐냐라고 하면은 협동 로봇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협동 로봇. 지난번에 이제 영상에서 말씀을 드렸었던 것처럼 로봇이 지금 산업용 로봇과 서비스용 로봇 쪽으로만 나뉘어지고 있는데 협동 로봇은 서비스 로봇도 아니고 산업용 로봇도 아닙니다. 새로운 로봇 폼팩터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이게 지금 중요한 거는 산업용 로봇처럼 어떠한 특수한 일을 해줄 수는 있겠지만 산업용 로봇은 위험해요. 그래서 이제 공장을 가보게 된다라고 하면 산업용 로봇 주위에 울타리가 쳐 있죠. 근데 이제 협동 로봇 같은 경우는 사람이 해치지 않을 정도의 그런 이제 좀 그러면서 이제 사람이 가까이 다가오게 된다라고 하면 자동적으로 이제 멈추게 되는 이런 이제 로봇이 미세 정밀 기술을 같이 포함이 돼가지고 협동 로봇이 지금 어디로 진행이 된다. 가정용 로봇으로 진행이 되게 됐다라는 거거든요. 이 협동 로봇 말씀을 드리게 되면서 이제 두산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최근 들어가지고 여러분들도 보이시는 것처럼 두산 쪽 이제 교통 타이밍에서 말씀을 드리고 나가지고 북미 지역의 협동 로봇 진출을 하겠다라는 내용이 나오면서 최근에 30-40% 정도 급등을 하지 않겠습니까? 우선주까지, 두산우까지 지금 이제 같이 급등이 나와주고 있는 게 이 부분도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지금 현재 무슨 커피 만드는 로봇 아니면 치킨 튀겨주는 로봇 이런 로봇들이 전부 다 협동 로봇들이 도입이 되고 있는데 가정 로봇 같은 경우도 협동 로봇 기술력이 도입이 된다라고 하는 거겠죠. 이 내용을 여러분들이 잘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지금 현재 다이슨 같은 경우는 2017년까지 무선 청소기 시장 점유율이 90%에 육박을 했습니다. 국내 같은 경우도 이 다이슨 무선 청소기를 사려고 엄청나게 무슨 뭐 직구 열풍들이 불었죠. 근데 이게 뭐 자기들이 애플인 것처럼 엄청나게 이제 고가 정책을 펼쳤습니다. 무선 청소기 하나 이제 150만 원, 200만 원씩 하는데 그래도 인제 좋다고 영국 감성이라고 이제 사니까 엄청나게 이제 고가 정책을 펼쳤는데 여기서 이제 LG전자가 물걸레 키트를 출시를 해요. 그래서 바로 이제 전멸이 들어가게 됩니다. 물걸레 키트가 다이슨 같은 경우는 없어요. 지금 이제 우리나라나 신발 벗고 생활을 하지 뭐 이제 해외들 같은 경우는 집에 들어간다라고 신발을 신고 생활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 이 물걸레 키트가 LG전자 쪽에서 출시가 되고 나서 그리고 이제 삼성전자도 그대로 따라 가지고 이제 물걸레 키트까지 지금 이제 만들었고요. 그러면서 이제 진행이 되는 과정 속에서 그러면서 지금 이제 점유율이 급감이 되게 됐었고요. 현재 지금 보이시게 되는 것처럼 LG전자가 한 40% 50%, 삼성전자 한 3-40%, 지금 다이슨이 10%대까지 점유율이 90%에서 추락을 했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 다이슨도 이 시장을 놓치면은 안 되기 때문에 뭐 레이저 청소기 이제 먼지 빨아들이는 부분에 레이저를 설치를 해요. 그래서 단기적으로 한 5m 정도 본다라고 했을 때 딱 이제 레이저를 비춰 가지고 먼지가 있냐 없냐를 사람 눈으로 쉽게 보게 해 주죠. 굉장히 또 혁신 기술이죠. 아니면은 이제 고가 정책을 좀 철폐를 하고 저가형 청소기를 이제 내놓는다라고 하든가. 첨단 로봇을 출시를 하게 되면서 현재 지금 이 가전 시장의 반전을 노리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 다이슨 같은 경우도 2016년 당시 때 로봇 청소기를 처음으로 출시를 했어요. 그러면서 지금 아마존, 샤오미, 화웨이 글로벌 이제 IT 기업들이 가전 로봇 쪽으로 현재 시장 경쟁이 굉장히 격화가 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번에는 지금 다이슨 같은 경우도 혁신 로봇 청소기를 개발을 했어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아파트가 대부분이죠. 뭐 아파트가 아니어도 이제 주택이다라고 한다라고 하더라도 거의 대부분 층이 하나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제 외국 같은 경우는 1층이 지금 3층까지 있는데 이게 지금 로봇 청소기가 계단을 오르는 로봇 청소기를 지금 다이슨 쪽에서 개발을 했다라고 하는 거겠죠. 이 기술은 향후 이제 배달 로봇에도 이용이 될 수가 있는 굉장히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지금 이제 배달 로봇이 실외에 나가게 된다라고 하면은 뭐 이제 평평하게 아스팔트를 자율주행으로 가는 게 아니라 인도도 이제 갈 수도 있고 어떤 빌딩이 있다라고 하면은 그 빌딩이 이제 뭐 엘리베이터가 있다라고 하면 엘리베이터 가기 위해서 또 가야 되고 그러면서 이제 엘리베이터가 없다라고 하면 계단 타고 이제 올라가야 되고 그러니까 계단을 오르내리는 어떤 이제 턱들을 오르내리는 이제 기술력이 굉장히 중요해지게 놓고 본다라고 하는데 지금 다이슨 같은 경우도 이제 보이시게 된다라고 하면은 계단을 쉽게 오르면서 청소하는 로봇 청소기 아니면은 사람 손처럼 해 가지고 컵을 이제 잡을 수 있는 지금 이제 아니면은 이게 서랍 손잡이를 열고 그러니까 서랍 손잡이를 열고 또 서랍을 어느 정도 이제 데이터를 입력을 해 놓는다라고 하면은 또 서랍을 정리를 해줄 수가 있는 로봇이 될 수도 있고요. 그래서 로봇 손도 특허를 등록을 하고요. 계단 오르는 기술도 지금 특허 등록을 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다른 가전제품과 중요한 상호작용을 하는 로봇 개발을 밝혔다라는 겁니다. 결국에 지금 가전 로봇이 이 상호작용, 생태계 확장이 굉장히 중요한 키워드라는 거예요. 다이슨의 이 가전을 무선 청소기만 쓰는 게 아니라 다이슨의 가전들을 이게 상호작용을 통해 가지고 이런 것들을 연결하겠다. 이게 지금 현재 가전 로봇들의 핵심적인 키워드다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 구글 같은 경우도 로봇 개발에 전력을 다하고 있어요. 지금 2019년 이후로 로봇 언어 모델 그러니까 이제 구글 같은 경우는 하드웨어 같은 경우도 물론 개발을 하겠지만 이 소프트웨어 개발에 전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구글 지금 이제 산하에 딥마인드가 있죠. 딥마인드. 알파고를 그때 이제 이세돌하고 붙었었던 알파고를 구글에서 만들었습니다. 지금 보이시게 되는 것처럼 로봇의 인공지능 소프트웨어 개발에 집중을 하고 있고요. 인공지능으로 이 빅데이터를 통해서 검색 광고 수익 모델을 도입했어요. 뭔 말이냐라고 하면은 이 지금 IP를 토대로 컴퓨터 인터넷이 어디 쪽에서 연결이 되나 지역을 이제 알 수가 있겠고요. 아니면은 그 사람의 성별을 알 수가 있겠고요. 아니면 나이대 아니면은 관심사 이런 것들을 이제 빅데이터로 토대로 그러면은 이 사람은 이 광고를 좋아하겠구나.
그러면서 이제 이거를 노출을 시켜 준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엄청나게 구글이 돈을 쓸어 담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전 세계 한 90% 포털을 차지를 하고 있겠죠. 지금 구글 놓고 보시게 된다라고 하면은 인공지능의 산업화의 선두다. 그래서 지금 1분기 매출만 놓고 본다라고 하면 매출이 86조, 영업이익이 25조, 영업이익률도 어마무시하게 30-40%를 지금 내고 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럼 연간 영업이익이 100조 원에 지금 육박을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보이시게 된다라고 하면은 여기가 이제 구글의 본사입니다. 에브리데이 로봇을 지금 개발을 해서 얘가 이제 테이블을 지금 닦아준다라고 하던가, 아니면 쓰레기를 정리를 해준다라고 하던가, 아니면은 의자를 이제 사람이 가게 된다라고 하면 이 의자를 제자리로 정리를 해준다라고 하던가, 아니면은 지금 이렇게 뭐 과자들 여기 이제 카페테리아에다가 좀 과자가 없다라고 하면은 갖다 준다라고 하던가. 중요한 거는 얘도 이제 놓고 본다라고 하면은 폼팩터가 지금 여러분들도 보이시다시피 협동 로봇이다라는 거예요. 협동 로봇이 지금까지는 뭐 치킨 만드는 거 아니면은 뭐 커피 만드는 거 지금까지는 고정이 되어 있지 않겠습니까? 지금 현재 가정용 로봇의 굉장히 중요한 발전 상황은 이 원래 고정이 되어 있는 협동 로봇에다가 모빌리티를 탑재를 한다라는 거예요. 자율주행을 탑재를 해서 사람과 같이 할 수 있는 안정성을 확보를 하게 되면서 협동 로봇의 미세한 그런 이제 조정 능력들을 이용을 하겠다. 그래서 여기에다가 이제 소프트웨어를 탑재를 해가지고 집안일들을 이제 시켜주겠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방향성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보이시게 된다라고 하면은 뭐 가사 도우미, 아니면 단순 노동 이런 일자리를 대체를 할 것으로 보이고, 지금 2030년 40년 되게 된다라고 하면은 전 세계 40%에서 50%의 단순 노동 일자리가 로봇으로 대체가 될 것이다라고 예상이 되고 있어요. 굉장히 빠른 속도로서 혁신이 일어날 겁니다. 그래서 보이시게 된다라고 하면 미국 같은 경우는 맥도날드랑 스타벅스 시급이 3만 원이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 연봉으로 친다라고 하면 뭐 5천만 원, 7천만 원 이렇게 될 수가 있는데, 이게 지금 금액으로 놓고 본다라 5천만 원, 7천만 원이면은 이거 한 대 사는 게 나중에는 사람 하나 대체를 하는 것보다 이거 하나 사게 된다라고 하면은 기본적으로 뭐 수리 비용 해도 1년, 2년 정도면은 전부 다 이제 수익 전환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다음부터는 이제 로봇을 구매를 한다라 로봇을 운용하는 자체가 사업주들에게 돈을 비용을 줄이게 되면서 실질적으로 돈을 가져다 주게 되는, 결국에 돈이 되는 로봇이다. 이게 지금 중요하게 되는 거겠죠. 지금 구글이 토싱 이 로봇까지 개발을 하고 있어요. 이게 현재 각각의 다른 이런 물체들을 굉장히 미끄러운 이런 지금 물체들을 자유자재로 이렇게 매니퓰레이터로 잡고 정확한 위치에 토스를 한다는 겁니다. 이게 토스를 하면서 여기에다가 소프트웨어 기술력까지 도입이 돼 가지고 소팅이 가능하다. 소팅은 이제 같은 형태의 물체를 분류를 하는 겁니다. 빨간색, 뭐 노란색, 아니면 뭐 기다란 거, 동그란 거, 네모난 거 이런 식으로 분류를 하는 기술을 여기에다가 이제 도입을 했다라고 하는 거겠고, 결국에 소팅이 가능하게 된다라고 하면 이거는 어디에 활용이 되게 된다. 물류센터라고 하던가 기업 쪽에다가 정리를 하고 이러는 데에다가 이제 활용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얘도 이제 놓고 보신다라고 하면 결국에 협동 로봇이다라고 하는 거죠. 지금 현재 상황 속에서 하드웨어 같은 경우는 그렇게 중요한 부분이 아니에요. 여기에다가 매니퓰레이터를 탑재를 하고 그러면서 결국에 협동 로봇 폼팩터에서 여기서 이제 뭐 자율주행 이런 기술들을 도입을 한다라고 하던가, 이게 지금 가정용 로봇 쪽의 진행 방향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현재 구글의 딥마인드 알파고 개발 이후에 바이오에 있어 가지고 이거를 인공지능으로서 의약품 개발을 수월하게 해준다라고 하던가, 아니면은 이런 것처럼 사람의 모션 캡처 기술을 개발을 한다라고 하던가, 얘가 지금 결국에 나아간다라고 하면은 메타버스 쪽으로 영역이 확장이 될 수가 있겠죠. 굉장히 지금 이제 구글 같은 경우도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고 있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이 구글의 인공지능, 구글은 2019년 이후부터 로봇 언어 모델들을 개발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일명 이제 음성인식이 될 수가 있겠죠. 음성인식. 굉장히 빠르게 발달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구글 같은 경우는 하드웨어 쪽보다는 인공지능 소프트웨어를 개발을 하는 데 집중을 하고 있고, 여기서 인공지능 소프트웨어가 잘 개발이 된다라고 하면은 다른 이제 하드웨어 쪽에다가
굉장히 이제 비싼 이 소프트웨어를 판매를 하게 된다라고 하면서 구글의 이제 매출이 또 굉장히 급증을 할 수가 있게 되는, 또 새로운 기업이 될 수가 있게 되는 그런 이제 방향성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지금 현재 이제 놓고 보신다라고 했을 때 이런 방향성으로 이제 놓고 본다라고 하면은 삼성 같은 경우도 지금 현재 마찬가지입니다. 삼성의 가정용 로봇 같은 경우도 아까 말씀을 드렸었던 것처럼 여기 이제 이 매니퓰레이터에 손이 탑재가 된다라는 거예요. 손. 손이 이제 탑재를 돼서 여기 이제 보이시는 것처럼 접시를 어떻게 이제 잡아야 가장 효율적인가, 가장 안전한가, 이거를 이제 각각 이제 이거를 분석을 해 가지고 접시를 딱 잡고요. 여기 인제 싱크대에 있는 거 접시를 들어서 여기 이제 식기세척기로 이렇게 놓고, 얘가 이제 일명 핸디봇입니다. 핸디봇. 핸디봇. 그러면은 나중에 얘가 이제 소프트웨어가 굉장히 지금 이 인공지능 기술 개발이 엄청나게 빠르게 진행이 되고 있거든요. 그럼 얘가 나중에 딥러닝을 통해 가지고 냉장고에 있는 식재료들을 빼 가지고 지금 이제 일을 갔다 온다라고 하면은 사람이 무슨 뭐 양파를 썰 필요도 없고 뭐 김치를 썰 필요도 없고 뚝딱 하면은 김치 볶음밥을 이제 만들 수도 있겠고요. 아니면은 식재료가 아니라 굉장히 조금 더 보시게 된다라고 하면 요즘 지금 이런 기술력 같은 경우는 나와 주고 있어요. 밀키트 업체와 삼성전자가 협업을 해 가지고 어떤 이제 쿠커가 있습니다. 요리 기구. 그럼 밀키트만 있다라고 하면 이거를 여기에다 넣게 된다라고 하면은 굉장히 음식점에서 만드는 것처럼 맛있게 만들어 주는 그런 기술력들이 있어요. 그럼 이게 지금 도입이 된다라고 하면은 냉장고에 밀키트를 이렇게 쌓아 놓게, 간편식이죠. 밀키트를 이렇게 이제 쌓아 놓게 된다라고 하면은 이 매니퓰레이터가 딱 냉장고를 열고 '아 주인님이 오늘 이거를 먹자고 했단다.' 그럼 이거 꺼내 가지고 주방 가 가지고 여기 요리 기구에다가 딱 넣어 가지고 요런 식으로 이제 음식을 대체를 해줄 수도 있겠다 라고 이제 하는 거고, 그러면서 지금 이제 인공지능으로서 얘가 이제 중요한 게, 얘도 이 팔이 결국에는 협동 로봇이거든요. 협동 로봇에다가 여기 이제 보이시게 되는 것처럼 모빌리티, 이동을 탑재를 했다. 그래서 얘가 이제 집안을 돌아다니게 되면서 옷이 뭐 떨어져 있다. 그럼 옷가지가 여기 이제 정해 놓은 어떤 이제 위치에다가 가 가지고 옷을 정리를 한다라고 하던가, 각각의 접시를 분석을 해서 집어서 식기세척기에다가 이제 투입을 한다라고 하던가, 지금 현재 여러분들이 보이시게 된다라고 하면 지금 사실 뭐 냉장고라고 하던가 아니면은 뭐 식기세척기라고 하던가 이런 이제 뭐 아니면은 얘 같은 경우 뭐 인덕션이 될 수도 있겠죠. 오븐이라고 하던가 뭐 요리 기구들 지금 이제 놓고 본다라고 하면은 얘가 이제 또 요리 기구가 될 수가 있겠죠. 냉장고, 뭐 식기세척기. 지금 놓고 보게 된다라고 하면 사실 몇 년 전만 놓고 보게 되면 냉장고나 뭐 오븐이나 식기세척기 놓고 본다라고 하면은 전부 다 개별적인 가전이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지속적으로 이 스마트 싱스 생태계가 확장이 된다. 그러니까 사물 인터넷 IoT 생태계가 확장이 되게 되면서 스마트폰으로 가전을 이제 제어한다라고 하는 거겠죠. 지금 현재 상황은 이미 단순한 가전 제어를 넘어 가지고 굉장히 디테일한 제어 수준까지 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뭐 몇 시 몇 분에 이제 뭐 예열을 해 준다라고 하던가, 몇 시 몇 분에 TV를 틀어서 어떤 채널을 뭐 나타나게 해 준다라고 하던가, 아니면은 기본적으로 퇴근 시간이 몇 시에서 몇 시부터 사이인데 이때까지 공기를 굉장히 맑게 해 주고 아니면은 온도를 좀 낮게 해 주든가 따뜻하게 해 주든가, 이게 지금 제어 수준이 굉장히 좀 계속적으로 굉장히 높아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게 지금 현재 상황에서 스마트폰으로 가전을 제어를 하고요. 그러면서 지금 이제 이 로봇 청소기가 반려동물을 케어를 해요. 로봇 청소기가 청소만 하는 게 아니라 여기 달려 있는 카메라를, 고성능 카메라를 달아 가지고 돌아다니게 되면서 만약에 강아지가 혼자 있다. 그럼 여기 가 가지고 주인이 이제 핸드폰, 스마트폰으로 이게 영상이 영상 통화처럼 연결이 됩니다. 얘가 이제 집에 있는 와이파이랑 연결이 돼 있으니까. 그럼 여기 이제 강아지를 보면서 "멍멍아 잘 있니? 조금만 기다려. 엄마가 갈게." 이런 식으로 반려동물도 케어를 할 수가 있겠고요. 굉장히 지금 이 가전이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비대면 생태계가 굉장히 확장이 되게 되면서 이 집이라고 하는 게 가정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소비 수단이 되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여기 보이시는 것처럼 삼성전자 쪽에서 이제 웨어러블 로봇 같은 경우도 만들고 있죠. 웨어러블 로봇이 지금 이제 뉴스 나오고 있는 게 한 5 초면은 입는다라고 합니다. 굉장히 쉽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원래 지금 현재 웨어러블 로봇을 만든다라고 했을 때 이게 의료용으로 재활용으로 개발을 했는데 이게 현재 개발을 하고 나다 보니까 운동용으로도 쓸 수가 있겠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었던 비대면이 확대가 되게 되면서 집에서 이 웨어러블 로봇을 입고 비대면으로 어떤 이제 운동 프로그램 자기가 좋아하는 인제 무슨 아이돌 뭐 BTS가 운동 프로그램을 같이 찍게 된다라고 하면은 이거를 입고 이제 같이 하는 거겠죠. 나중에 이제 생태계가 확장이 된다라고 하면은 얘가 이제 메타버스 고글을 낀다라고 하던가 아니면 나중에 이제 메타버스 고글이 뭐 고도하게 된다라고 하면은 가볍게 이제 어떤 선글라스만 끼고 지금 이거를 놓고 보게 된다라고 하면은 옆에 BTS와 내가 같이 운동을 한다. 이런 것들까지 지금 이제 확장이 되게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런 부분들까지 지금 나아가서 사람 손이 지금까지는 보게 된다라고 하면은 스마트폰이 가전을 제어를 하고 이런 것들을 놓고 본다라고 했을 때 결국에 놓고 본다라고 하면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 손이 꼭 필요했어요. 근데 이거를 아까 말씀을 드렸었던 매니퓰레이터 로봇을 딱 탑재를 해서 얘가 이제 고도로 몇 년 안에 발달이 되겠죠. 그럼 얘가 이제 사람 손이 필요한 잡일들을 싹 처리를 해 준다. 그러면은 사람들이 집안일을 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2 시간, 3 시간, 4 시간 매일매일 이렇게 굉장히 많은 시간들이 나타날 수가 있겠죠. 그러면 뭐 가족들과 시간을 더 많이 보낼 수도 있고 굉장히 또 이런 시간들이 늘어나게 되면서 또 이제 삶의 만족도도 높아지고 이게 현재 먼 미래가 아니다라는 거 몇 년 남지가 않았다라고 하는 거겠죠. 아까 말씀드렸었던 것처럼 얘가 냉장고 열어서 밀키트 꺼내서 지금 이제 뭐 핸드폰으로 설정을 해 놓는다라고 하면은 딱 도착하고 5 분, 10분 사이에 딱 이걸 뚝딱 해 가지고 맛있는 거 음식을 여기다가 이제 대접을 하고 이런 것들까지 지금 현재 가능한 수준으로 정말 얼마 남지 않았다. 그래서 지금 현재 로봇이 여러분들이 보신다라고 했을 때 테마가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작년에 세계 가전 시장이 작년에 스마트폰을 빼고 425조 규모였습니다. 스마트폰은 작년에 이제 500조 육박을 했었죠. 지금 로봇이 도입이 되게 된다라고 하면은 이 400조 규모의 가전 생태계가 확장이 되게 됩니다. 성장 지금 스마트폰 같은 경우는 정책이죠. 현재 지금 판매 대수가 오히려 점진적으로 좀 꺾이고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된다? 이 로봇이 도입이 되게 되면은 세계 가전 시장이 스마트폰 시장을 추월을 하게 됩니다. 그럼 현재 삼성전자의 주요한 매출처가 가전 쪽에서 발생을 하게 된다라고 보면은 삼성전자도 놓고 본다라고 하면은 밸류에이션이 다시 재평가가 될 수가 있겠죠. 매출이 지금 현재 스마트폰 애플보다 더 많이 날 수가 있는데 시가총액이 훨씬 더 또 올라갈 수 있는 기대감까지도 나와주게 된다라고 하는 거고 지금 현재 로봇이 도입이 되게 된다라고 하면은 현재 뭐 아이폰이 이런 로봇 같은 부분들 뭐 개발을 한다라고는 하지만 냉장고를 만들 수는 없겠고 로봇 청소기를 만들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애플 쪽에서. 그러니까 아이폰 쪽에 애플 쪽에서 로봇을 만든다라고 하더라도 가전 쪽에서 생태계를 확장을 하는 거는 한계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현재 여기서 이제 로봇이 매니퓰레이터가 도입이 되게 되면서 꼭 반드시 삼성전자 가전을 써야 되는 것들이 나와요. 다른 이제 모델들 같은 경우는 결국에는 나중에는 모델에 상관없이 이런 것들이 진행이 될 수는 있겠지만 일단은 초반에 놓고 본다라고 했을 때 반드시 삼성전자 가전을 사용을 하게 돼야 됩니다. 그래야 이제 말씀을 드렸었던 것처럼 통제가 되는 환경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보이시게 되면서 여기서 이제 삼성전자의 가전의 매출이 시너지가 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서 여기서 이제 스마트싱스의 소프트웨어 지배 효과가 난다. 그래서 지금 현재 스마트폰에 아이폰이 강력한 그런 파워를 가지고 있는 것처럼 지금 가전 쪽에서 삼성전자나 LG전자 쪽에서 이 소프트웨어 파워를 통해서 가전 시장을 지배 효과 그러면서 현재 이런 소프트웨어 파워, 로봇 파워를 탑재를 하지 못한 가전들 같은 경우는 자연스럽게 도태가 될 수밖에 없겠다. 지금 현재 아까 말씀드렸었던 것처럼 다이슨이나 아마존 등 이런 글로벌 경쟁업체 대비를 한다라고 했을 때 훨씬 빠른 매니퓰레이터 협동 로봇 시제품을 이미 몇 년 전에
출시를 했다라고 하는 거겠죠. 그래서 지금 현재 소프트웨어 부분만 어느 정도 발달이 되게 된다라고 하면은 금방 이제 얘가 양산형으로 돌입하게 되면서 실제로 마트에 가서 이거를 살 수 있게 되겠다. 이렇게 이제 놓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현재 말씀드렸었던 것처럼 현재 가정용 로봇은 협동 로봇에다가 자율주행, 모빌리티를 탑재를 하는 방향성입니다. 지금 현재 향후 5년 동안 연평균 40%로 굉장히 급격하게 성장을 해요. 지금 이 협동 로봇이 갑자기 툭 튀어나왔거든요, 시장이. 그런 상황에서 굉장히 고성장을 보여주게 되면서 단기적으로 지금 현재 놓고 본다라고 했을 때 10배 이상 성장을 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지금 현재 2030년에 로봇 시장 규모가 200조에 육박을 해요. 그래서 차기 주도 업종으로서 1, 2년 내에 중요한 거는 핵심 로봇 기업들 턴어라운드가 굉장히 빠르게 진행이 될 것이다라고 하는 거겠죠. 이 턴어라운드가 이제 만약에 실질적으로 나와주게 된다라고 하면은 종목이 굉장히 강력한 상승이 나와줄 겁니다. 지금 현재 상장 기업 중에 유일하게 로봇 관련주들 중에서는 에브리봇, 얘가 지금 흑자 기업이지 않겠습니까? 얘만 놓고 본다라고 하더라도 시가총액이 지금 뭐 천억 이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얘네에 대해서 이제 성장세에 대한 부분이 지금 단기적으로 매출액 뭐 천억도 안 나고 있는데 얘가 로봇 사업이 진행이 된다라고 하면 에브리봇이 뭐 청소기만 만들겠습니까? 로봇 삼성전자 로봇들 매니퓰레이터 위탁 생산을 맡을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은 자체적으로 자율주행체 기술력을 담보로 다른 새로운 로봇 폼팩터들 같은 경우도 개발을 할 수가 있는 거고 그래서 이런 지금 로봇 사업에 있어서 지금 2차 전지 다음으로 10배, 20배 올라갈 수 있는 섹터가 테마주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돈을 벌어내야 됩니다. 지금 현재 이런 상황에서 다음 섹터로서 이 로봇 굉장히 이제 텐배 확률이 높겠다. 여러분들이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종목들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지금 인탑스입니다. 이거 종목 한 두어 번 말씀을 드렸어요. 실제로 이제 상승 같은 경우도 최근에 나와주고 있는데 이 기업이 최근에 이제 증권사 쪽에서 리포트가 나와주게 되면서 삼성 로봇 쪽으로 완전하게 붙고 있는 것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현재 삼성전자 가전 위탁 생산을 담당을 하고 있고요. 최근에 이제 국내 스타트업 쪽의 서빙 로봇 이거를 지금 위탁 생산을 했습니다. 그래서 LG전자 아니면은 뭐 이제 삼성 로봇 아니면은 만약에 테슬라나 아니면은 뭐 다른 뭐 가전 뭐 애플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 로봇을 만들게 된다라고 하면은 글로벌 IT 빅테크 같은 경우는 결국에 위탁 생산으로 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은 지금 우리나라 뭐 미국 같은 경우 애플이 전부 다 이제 중국이나 대만 이런 쪽에다가 위탁 생산을 다 맡기지 않겠습니까? 사실 까놓고 본다라고 하면은 미국 본토의 IT 이런 뭐 대규모 공장들 인프라가 구축이 되어 있지를 않아요. 그래서 로봇 생태계가 확장이 된다라고 하면은 우리나라 쪽에서 위탁 생산 기대감이 굉장히 많이 든다라고 지금 이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기업들 쪽에서 지금 로봇 진출이 굉장히 가파르게 진행이 되고 있는데 이쪽에서 지금 위탁 생산 추가적으로 계속적으로 받을 겁니다. 현재 지금 삼성전자 웨어러블 로봇 실질적으로 위탁 생산 수주에 성공을 했고요. 향후 매출 지속적인 성장이 기대가 된다. 그래서 해당 부분이 지금 반영이 되기 직전인 것 같습니다. 메이저 수급들이 좀 조명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두 번째 현대무백스입니다. 로봇 솔루션 지금 물류 자동화 쪽으로 집중을 하고 있는 업체고요. 지금 현재 인공지능 로봇 스타트업 시메스 얘와 지금 공동 사업 MOU를 진행을 하고 있어요. 비정형 업무를 수행을 하는 로봇 제어 시스템을 개발을 했다. 그러니까 통제가 되어 있는 어떤 내용들이 아니라 다른 통제가 되어 있지 않은 것들을 인공지능을 토대로 혼자 파악을 하고 그러면서 이런 업무들을 수행을 하는 로봇 기술력의 핵심이 될 수가 있는 이 비정형 업무를 수행을 하겠다라고 하는 내용이고요. 그러면서 지금 이제 로봇 솔루션 혁신으로 스마트 물류 기술력이 고도화를 시키는데 총력을 하고 있는 기업이다. 그래서 세계 최초로 지금 이제 로봇 전용, 즉 전용 엘리베이터를 상용화를 한 기업이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세 번째 코인테크입니다. 2차 전지 로봇 지금 이제 생산을 하고 있는 업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인공지능 로봇 개발 기술력을 가지고 있어요. 얘가 이제 기술력이 올라가게 되면서 스마트 팩토리 자동화 시스템까지 사업을 확장을 했고요. 특히나 2차 전지 쪽에 있어서 스마트 팩토리 선도업체로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공정, 후공정 전체 자동화 시스템을 최초로 개발한 한 업체다 보시면 될 것 같고 자회사가 하나가 지금 IPO를 임박을 하고 있죠. 그러면서 지분 가치까지 부각이 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다.
있습니다. 마지막 종목 우림 PTS입니다. 정밀 감속기 국산화 지금 도전을 하고 있는 기업이고요. 현재 지금 국산화 얼마 안 남은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원래 지금 뭐 포크레인이다라고 하던가 산업용에 들어가는 감속기 제조를 하는 업체였어요. 근데 산업용 감속기와 로봇 감속기 같은 경우 좀 달라요. 로봇이 지금 이제 뭔가 엄청나게 대단한 몇 톤을 막 끌어낼 수 있는 그런 힘이 필요한 게 아니라 굉장히 미세하게 사람의 손이 사람의 손이 필요한 그런 것을 사람의 손을 대체를 해야 되기 때문에 미세한 로봇 감속기가 필요하겠죠. 지금 현재 대형 굴삭기 감속기 국산화에 성공을 하게 되면서 우크라이나 재건 테마에 편입이 됐습니다. 지금 현재 산업 감속기 기술을 토대로 로봇 정밀 감속기 이쪽에 이제 사업 영역까지 확장을 하고 있는 기업이다. 그래서 이제 보시게 된다라고 하면은 정부 국책 사업, 지금 이제 이 로봇 감속기 국책 사업 참여를 하고 나서 실증 테스트가 지금 진행이 되고 있어요. 상용화가 임박이 되고 있고요. 로봇 사업 확장이 되게 되면서 굉장히 잘 팔리게 될 것으로 기대가 된다. 말씀을 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영상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고요. 투자자 여러분들에게 아까 말씀을 드렸었던 이 2차전지 로봇 총정리 어디서 확인을 하실 수가 있는지 바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 스마트폰에 구글 플레이 있습니다. 플레이 스토어 어플, 은행 어플 설치하고 카카오톡 설치하고 여기 이제 스마트폰 안에 플레이 스토어라고 있는데 여기 안에 들어가셔서 한글로 급등 타이밍 치시게 된다라고 하면은 어플리케이션 확인을 하실 수가 있어요. 여기 이제 뭐 설치하는 것도 100% 무료고요. 안쪽에서 정보들 이용을 하는 것도 100% 무료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자유롭게 이용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이거 어플 설치를 하시고 나가지고 아이디 그거 가입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기에 여러분들이 휴대폰 번호도 안 쓰셔도 됩니다. 휴대폰 번호도 안 쓰셔도 되니까 요즘 주식 광고 전화 문자가 너무 많이 오지 않습니까? 저도 너무 귀찮아 죽겠어요. 이거 여러분들 가입 핸드폰 번호도 안 쓰셔도 되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안심하고 들어오셔서 뭐 보시면 될 것 같고 지금 어플 들어오시게 된다라고 하면 여기 세 번째 테마 차트 분석 게시판이 있습니다. 여기 들어오셔서 이거 클릭을 하시게 되면 위쪽에 구독자 15,000 돌파 해가지고 2차전지 로봇 총정리 있습니다. 종목까지 지금 총정리를 해놨으니까 급등 타이밍 구독자분들 같은 경우는 반드시 다운로드 받으시고 100% 무료니까 설치를 하시면은 이용을 하시면은 될 것 같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또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영상 나가시기 전에 영상 하단에 좋아요 따봉 버튼 잊지 마시고 꼭 좀 부탁드리겠고요. 구독 버튼도 눌러주시면은 대단히 감사드리겠습니다. 오늘 또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급등 타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